맞아요. 지금 그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꽤 큰 곤혹을 겪고 있는데 오늘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.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의원, 이수진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도주했다가 잡혀서 징역 40년이 구형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요.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.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 하셨습니까? 친구가 왜 사귄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? 기동민 의원입니다.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만입니까?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? 아닙니다.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. 오늘 검찰이 그 기동민, 이수진 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일단 검찰의 시각부터 살펴보면 2016년쯤인가요? 기동민 의원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, 이거를 좀 검찰이 포착을 해서 재판에 넘긴 거죠? 네네. 그런데 이 라임 사태 얼마 받고 얼마 수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예. 저는 진짜 라임 사태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피해 규모가 1조가 넘었어요. 그런데 이게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던 게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24일이었거든요. 그다음에 8월 21일 날 금감원에서 라임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월 13일에 어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냐면은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갖다가 해버려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라임 관련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김봉현 다시 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김봉현에 대해서 수십 년 형이 나오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정치인들과의 그 유착관계가 딱 하는데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범죄는 정말로 죄질이 나쁜 범죄거든요.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대해서 1,000억을 갖다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1,000명에 대해서 1억씩 피해를 미치는 게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우리 사회의 그 파장이 큰 그런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잘 소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그 엄청난 범죄자한테 저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정혁빈 변호사께서는 이 정치자금 수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이 라임 사태, 경제사범 그리고 여러 주식 피해, 이른바 개미들의 피해를 양산했던 이 자체를 좀 많이 꼬집으셨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 전부터 이미 검찰 수사가 있었고 이수진 의원, 기동민 의원 정치자금 500만 원, 정치자금 1억. 근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좀 늦어졌던 이유가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했기 때문인 겁니까? 도주도 있고 또 수사 주체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때 이제 증권합동본부 증권범죄합동본부가 해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됐던 측면도 있고요. 근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김봉현 씨의 어떤 변호인이 예전에 김봉현 씨가 그런 자필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. 검찰이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했다. 야당 쪽,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쪽, 이것도 증거가 있다, 등등 해서 당시에 검찰의 어떤 수사 압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최근에 검찰이 이걸 보니까 이게 당시 변호인이 이렇게 진술하도록 종용을 했다. 즉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그래서 이 변호인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이미 1심에서 징역 30년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그 허위 진술 강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롭게 또 수사가 되고 있어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이제 그 남부지검에
수사팀들이 있는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문제가 정치권의 어떤 로비 문제가 다시 수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 로비 의혹이 파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도 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럼 당시에 이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, 그리고 이 관련된 그 변호인 중에서 또 그 부인이 최근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또 채용이 된 바도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어떤 단서들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의 해명 반박도 들어봐야죠. 그야말로 건폭이다. 기동민 의원. 부당한 기소다. 이수진 의원. 그러니까 이 자체를 노 교수님, 이 자체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? 검찰이 이 재판에 넘긴 이 공소 내용을?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동민 의원 이름은 그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. 근데 아마 양복받은 건 본인이 시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. 나머지 돈 받은 건 시인하지 않았고요. 지금도 막 부인하는 것 같죠. 그것은 이수진 의원도 뭐 부당한 기소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정치자금 500만 원 수수 혐의인데 지금 나오는 몇 천억 얘기하다가 이건 너무 정말 약소한 금액인데 어쨌든 뭐 약소한 금액이든 뭐든 불법이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뭐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는 그렇죠. 아니겠죠. 문제가 예. 이거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임 사태, 옵티머스 사태는 굉장한 권력층 엮여진 권력이 깊숙이 개입한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. 예.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취임하자마자 느닷없이 남부지검 증권법정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었고 예. 또 한 가지는 잠깐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예. 그 당시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는. 라임 그런데 사태요. 예. 라임 옵티머스 사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왜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냐면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은행과 증권사들,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들, 예. 이 펀드를 판매한 데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전해줬습니다. 예.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. 펀드 투자인데 그렇죠.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. 그게 어떤 권력층이 어떤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됐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. 이게 결국 추미애 장관의 행동과 그런 어떤 무리한 피해 보전, 은행 손실을 다 떠안게 만드는 은행의 증권사들 이런 것들이 왜 모종의 이루어졌는가. 힘이 있었을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돈 벌어 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돈을 그대로 자기들이 입막하고 예. 은행 증권사들만 손해를 떠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. 이것이 바로 권력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 아니겠는가?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조금 요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.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에 돈이 넘어갔는데 2014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와 관련해서 충분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.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입당은 했는데 사실은 간호사 활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입당은 했지만 의원이 아니었거든요. 한국노총 부위원장이었나요? 뭐 예, 그렇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, 그런 이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의원이 아닌데 그럼 이 정치자금이 그래서 500만 원이 그래 영수증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공소장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안별로 좀 뜯어서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위기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2명의 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얘기는 핵심 내용만 짚어봤고요. 다음 주제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화두 얘기 건폭 그러니까 노조 노동개혁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